선거법을 바꾸는 문제 혹은 이제 좀 넓게 보면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시기가 문제 제기에 더 늦으면 곤란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. 지금 얘기를 꺼내서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 짓는 뭐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저 시기 상실이 되는 거겠죠. 대연정을 받을 걸로 기대해서 던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전략이 아니라 원칙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제대로 하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걸 몇 번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순인 거죠. 그렇죠. 왜냐면 어제도 뭐 조기수 홍보수석도 얘기했지만은 욕할 때는 언제고, 또 내놓고 같이 하자 할 때는 왜 또 피하냐. 그런 건데, 그 어떤 그 모순적 상황에 대한 확인. 뭐 이런 것들. 상김이 이제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제 일종의 상김 체제지 않습니까? 이 낡은 정치 체제를 종식시키고 또 종식시킴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어떤 이 지형과 지형을 조성하는 그런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죠, 이거는. 그 일을 좀, 그야말로 자신에게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서,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. 제가 볼 땐 그렇게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, 선거제도를 바꾸려면은 기왕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이게 안 바뀌어진다고 보는 거죠. 그 점은 저도 일치를 해요. 여야 간에 사실은 담합에 가까운 합의를 통해서 바꿔왔으니까. 그러면은 뭐 한나라당이 더 그렇긴 하겠지만 열린우리당 내에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거고, 사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낙선될 게 뻔한 선거제도에 도장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국회의원들 중에. 그런 점에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강한 아주 센 카드를 가지고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나는 권력 내놓겠다, 너는 뭐 내놓을래, 이제 이런 거죠. 그런 거 아니에요? 이제 그 세게 이제 나가는 건데, 내가 볼 때는 그 세다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게 그 센 게 본인만 세다 생각하고 상대방은 별로 안 세게 받아들이면은 효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대연정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한나라당에다가는 사실 압박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, 한나라당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에요, 사실은.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이 이 대연정에 대해서 그래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너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안 돼 있거든 지금. 국민들이 대연정에 대해서 아니 왜 저 사람 또 왜 그만둔다 그러냐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어찌 보면 여론으로 등을 좀 등에 업고 있는 면이 있어요. 이게 자기들이 여론으로 몰리고 있지 않다니까 한나라당이. 그럼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확신하십니까? 네, 그렇죠. 네? 안 되죠.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가 뭔가 하면 자신이 다시 당선되는 거고요. 2차는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집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한나라당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지역주의로 당선된 사람 아니에요. 당장에 한 2년 정도 권력을 줄 테니까 앞으로 이것만 먹고 앞으로 포기해라. 지역주의 이외의 것 가지고 정치해라.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거. 계산이 안 맞는데. 아직은 좀 저는 대통령이 좀 더 가야 된다.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내각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. 원래 권력을 분산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더 진전된 그런 제도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. 있지만 지금 당장의 그 내각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왜곡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. 피할 수 없는 거라 생각되고요. 피하는 것 자체가 더 가장 큰 마이너스다. 오히려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경우에 따라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뭐 유리해질 수도 있겠지만 피하면은 그럼 아무 일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. 그 만나는 것도 피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데이트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. 데이트 신청이라면은 난 너하고 사귈 생각 없다 이러면은 안 만나도 되는데 이건 뭐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나는 한나라당이 그래도 그 정신은 있구나. 이거 응하는 거 보고서 그걸 응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파탄 난 건 아니구나. 연정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야 이제. 예를 들면은 뭐 장관 준다 이러면은 그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쪽에서는 폭탄 돌리기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.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이 이렇게 비례하는. 지지율만큼 의석을 점유하는. 그래서 5% 얻었으면 5% 딱 의석 갖고 50% 얻었으면 50% 갖고
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기 지분을 그대로 갖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설사 초기에 뭐 영남 몰표, 호남 몰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당들이 차별화를 시도할 거고 결국에 이제 지역주의를 대체하는 그런 정치로 간다고 봐서 일종의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. 지금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그 29%가 앞에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지금 한나라당, 열린우리당, 민주노동당, 그 다음에 민주당,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해가지고 그 봐요. 누가 제일 높으냐?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높잖아요. 지금 한나라당 29% 안 된단 말이죠. 열린우리당 20%밖에 안 돼요. 나머지 당은 그 밑이고요. 그렇다면은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당보다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지 않느냐. 1년 전에 그 탄핵 시절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. 그때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50% 넘었어요. 근데 그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는 30%밖에 안 됐다고요.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이 이른바 지역주의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, 지역주의적 집권 기반을 강고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. 이런 정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. 열린우리당 당대표 몇 번 바뀌었어요? 5번 바뀌었어요. 한 놈들은 리더십의 불안정성과,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. 오히려 지금도 뭐, 보면은 일각에서는 그 리더십이 장애물이다. 여론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 정부가 애초에 할 수 있었던, 또는 하려고 했던, 또 이 정부라면 해야 되는 일들을 남은 기간이라도 더 시도해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의외로 많다. 의외로 많다. 예를 들면, 이제 모든 건 끝났다. 빨리 내려오는 것일수록 시간이 절약된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. 지금.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좀,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민주노동 자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좀 잘 하길 바랍니다. 잘 하길 바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이제.